본인의 일주를 알기 위해서는 앱스토어에서 사주 테라피 어플리케이션을 검색, 다운받으신 후 자신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사주팔자가 뜨는데요. 여기서 일주라고 적힌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기토일주의 신축년 운세 공통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식신의 비견이라는 운입니다. 대체로 올해는 좋은 해죠. 올해 특성은요, 능력자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운이다. 식신이라는 기운은요, 일을 뜻해요. 그래서 비견은 동료죠. 그러니까 동료와 같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서 함께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능력 있는 분하고 같이 만나면 그만큼 시너지가 더 나겠죠. 자, 올해는 누구를 만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애정운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애정보다는 경제적인 안정에 이루는 것이 우선이다. 올해는 어떤 생활 기반이라든가 직장, 사업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해입니다. 그래서 연애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여성의 경우는요, 소개팅이나 직장에서 인연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역시 여성분도 올해는 업무적으로 좋은 해죠. 그런데 남자보다는 좀 더 이성에 대한 인연이 더 있는 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같은 데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일을 통해서 만나거나. 자,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해입니다. 다만 올해는 밥맛이 좋아져서 비만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직장인은 협조자와 경쟁자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요. 협조자가 언제 어느 팀이 경쟁자로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상대방과 힘을 합치면 효과는 커지지만 이게 언젠가 경쟁자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좀 신경이 쓰이는 내용이죠. 사업가는 동업을 할 수 있는 운이나 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 있는데 돈이 없어요. 아이템과 사람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해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금 확보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은요, 선배나 친구, 이런 인맥을 활용하는 게 좋아요.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가 좋대더라. 이런 정보를 얻음으로써 취업하는데 굉장히 더 큰 메리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험생은 친구들과 더불어 경쟁의식으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도요,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같이 공부할수록 좀 더 제가 열심히 하니까 나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올해는 혼자보다는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는 게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기후일주의 신축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물운입니다. 올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아이템으로 돈을 벌 기회가 생긴다. 자, 식신이라는 기운은 기후일주는 식신을 깔고 있고요. 또 식신이라는 기운이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해는 어떤 돈 벌 거리가 생겨요. 아이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무장을 하거나 굉장히 좋은 해죠. 자, 재물운이 좋은 달입니다. 4월과 5월, 그 다음에 12월, 그리고 11월도 괜찮은 달입니다. 이런 달에는 재물운이 좋은 달이고요. 올해는 고비가 9월하고 10월이 문제가 됩니다. 특히 금전에 대해 있어서는 10월에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이런 달에는 지출 관리라든가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이번엔 애정운입니다. 남자의 경우는요, 연인 사이에서는 신경을 써야 문제가 없어요. 바쁘다는 이유로 소홀히 했다가는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기후일주는 내년이 굉장히 좋은 해이기 때문에요, 올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싱글인 경우는 4월, 5월, 그 다음에 12월, 11월도 괜찮습니다. 이런 달에 소개팅을 한다든가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게 좋죠. 자, 문제가 되는 달입니다. 3월과 9월, 10월인데요. 3월은 이 묘라는 글자와 유가 묘유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 갖다가 묘유충이 되면은 기존에 있는 연인 사이나 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달에는 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고요. 특히 이 10월 이런 달에는 아주 헤어지기가 좋은 달이에요. 남자의 경우. 그래서 9월, 10월 이런 달에는 좀
그 신경을 더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애어 뭐 만나지 않는다든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의 경우입니다. 이성을 만날 수 있으나 결혼은 내년으로. 물론 올해 결혼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년이 좀 더 기운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근데 이제 올해 왜 결혼이 조금 안 좋냐면은요. 여기 보시다시피 안 좋은 달이 좀 많아요. 6월, 7월 이런 달에는 이성운이 좋긴 한데 2월, 3월, 9월, 10월 이런 달이 문제가 돼요. 특히 2, 3월은 뭐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9월, 10월 이런 두 달을 잘 넘겨야 내년까지 이 관계를 유지를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건강운입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관절 건강에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평소에 관절이 약한 기후일주들은요, 올해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3월 같은 달이 특히 건강에, 관절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기유일주와 이 신묘라는 글자는요, 묘라는 글자가 관절을 뜻합니다. 이게 관절. 그런데 유라는 글자와 신이라는 글자가 이걸 공격하는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해는 잘못하면 관절이 부상을 잘 당해요. 그게 3월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월은 건강에 있어서 심리적인 게 많습니다. 불면증이라든가 심리 불안, 이런 게 이제 올 수가 있어서 스트레스 이런 게 좀 많이 오는 달이고요. 10월은 이런 달에는 잘못하면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가 다치거나 이럴 수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9월, 10월 안 좋은 게 연달아서 올 때는 더욱더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조심해야 되는 달이 건강운과 겹쳤어요. 그렇죠? 9월, 10월은 애정이든 재물이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일주들은요, 올해가 9월, 10월이 이 관건이 되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3월은 왜 문제냐? 이 묘와 유가 이 충되면은요, 관절 건강에도 문제가 되어 있지만, 비즈니스라든가 업무적으로도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의사가 서로 의견이 부딪힌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의 업무적으로 다툼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9월은 정유월은요. 이런 달에는 도식운이라고 그래요. 도식이라는 건 밥그릇 도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달에는 밥상을 차리면 누가 와서 밥상을 엎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밥상을 차리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9월에는 새로운 일을 추진하거나 뭔가 도모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달에는 어떤 사인, 문서에 사인한다든가 이런 일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든지 하게 되면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10월은 이런 달에는 금전적인 손실, 어디가 다치거나 또는 친구나 동료와의 다툼 이런 문제가 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월, 10월은 올해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달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일주의 신축년 운세 알아보겠습니다. 재물운입니다. 당장에 돈은 안 들어오나 여건은 만들어지는 해다.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오지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준비는 갖출 수 있는 해라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업 준비를 할 수 있는 해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돈이 들어오는 달입니다. 5월과 12월은 재물운이 좋습니다. 이런 달에는 뭐 매출이 늘어난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투자를 받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데다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죠. 자, 재물운이 안 좋은 달입니다. 9월, 10월, 11월 이렇게 나오는데 11월은 이렇게 나쁜 달은 아니네요. 이런 달은 아닙니다. 이거 차라리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달로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달은 10월입니다. 이 겁재가 이렇게 괴강살로 들어오는 달에는요, 돈이 반드시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달에 필요한데 돈을 쓴다든가 빚을 갚는다든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는 문제가 없는데 이런 달에 돈을 꿔주고 이러면 돈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금전 관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달이 10월입니다. 이번에는 애정운입니다. 남자의 경우는 애정 문제는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좋아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애정 문제라는 것은 만나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든가 상견례 같은 경우는 내년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도 올해 5월이나 12월은 이성운이 좋은 달이기 때문에요. 만남의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9월, 10월, 그 다음에 2022년 1월 이런 달이 애정운이 좀 안 좋은 달이거든요. 근데 9월 같은 달에는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고 10월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겁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은요 이상하게 이런 달에는 이성과 여자친구와 갈등, 부인과 갈등 아니면은 어디가 아프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2년 1월이 축과가 됐는데요. 신축이라는 글자는 이 축과 미라는 글자가 이렇게 축미충이 되면은 일주의 지지가 충이 될 때는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달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는 여자의 경우입니다. 연인 사이에는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기미일주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올해가 신축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축하고 미가 부딪히는 해입니다. 이렇게 이런 해는 이 연인 또는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이런 그 1월에 더 그런 문제가 생기죠. 2022년 1월. 그래서 2022년 1월은 남자나 여자나 공이 공통적으로 이제 안 좋은 달이 됐어요. 자, 그 전에 이제 먼저 그래도 좋은 달입니다. 3월하고 6월 이런 달에는 여성의 경우 소개팅이라든가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좋은데 3월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 조심해야 되는 달입니다. 2월 상관이 들어온 달에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월과 10월, 그 다음에 2022년 1월인데요. 자, 9월 같은 달에는 이거는 이제 이성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본인의 어떤 문제로 이성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애정전선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더 남자 입장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10월 같은 달에도 그렇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월에는 앞서 설명했습니다마는 배우자가 있다든가 연인 사이에 충미충이 돼서 생기는 어떤 문제. 자, 그래서 올해 여성의 경우는 갈등이 이렇게 숨어 있는 달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관계를 잘 유지를 하면은 내년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운입니다. 건강은 올해는요,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과음과 과식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식신운이 들어오면은요,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런데다가 축과 미가 충이 되면은요, 이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과음, 과식은 올해 삼가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월과 10월, 그 다음에 22년 1월, 이게 다 건강에도 문제가 되는 달인데요. 조심해야 되는 달하고 겹치게 돼 있어요. 9월은 건강에서는 이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런 달에는 착각, 착오, 판단 미스 이런 그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오는 큰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달에는 함부로 사인한다든가 생각 없이 일을 한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정신줄 놓는 달이 있잖아요. 이런 달이 9월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에는 중요한 일 같은 거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자, 10월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요. 건강은 다치거나 수술하거나 그 다음에 금전적인 손실 또는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미와 술이라는 글자는 특히 올해는 신축년의 축, 그 다음에 이 술, 그 다음에 미, 이 세 개가 모이면 축술미 삼형살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세 개가 모여지면 이게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10월 반드시 제일로 조심해야 되는 달. 그 다음에 1월도 조심해야 됩니다. 9월과 10월 올해 무사히 잘 넘겨서 올해 좋은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